무노조 경영의 신화를 써내려가던 삼성은 2015년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명박 다스 소송비도 내주고 최순실한테 말도 사준 게 다 들통나거든요. 그러다 삼성 노동자들을 감시한 것까지 다 털려서 지금은 줄줄이 재판 중이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015년 3월 13일 삼성 계열사의 주주총회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근데 이 주총, 삼성에게 매우 중요한 총회였죠. 2014년 11월 삼성은 석유화학 및 방산 부분을 하나에 매각하는 빅딜을 하죠. 이 매각 찬반 투표를 이 주총에서 했습니다. 또 다들 한 번씩 들어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2015년 5월 26일 합병 발표를 했죠. 이 합병 바로 전에 삼성물산 주총도 이날 열렸던 거죠. 그러니까 오너의 관심이 집중된 매우 중요한 주주총회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냥 잘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 다음 날인 14일 경향신문이 삼성이 주주총회 날 시민과 노동자들을 사찰한 카톡 대화를 터뜨립니다. 이 단톡방에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기업의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를 따라다니며 보고하는 글이 올라오죠. 이 민원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은 삼성물산에 5년 동안 소음민원을 제기했던 강모 씨였습니다. 주주총회 날 삼성물산 직원들은 강모 씨 집에 불이 켜지는 순간부터 주주총회장의 민원을 제기하고 집에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감시하죠. 그리고 노조원에 대한 실시간 보고도 계속 올라옵니다. 당시 하나와의 매각 기업 중 하나였던 삼성테크원 노동자들은 매각 발표 이후 노동조합을 만드는데요. 이 주주총회에서 매각 반대 피켓 시위를 하자 감시한 거죠. 오너의 관심이 집중된 주주총회였던 만큼 분란의 소지가 있는 모든 것을 감시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삼성은 민원인에게는 사과를 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제드래곤 어렵게 삼성을 먹었지만 국정농단이 터지면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2017년 가끔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가 대유행합니다. 그리고 2018년 검찰은 2008년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되죠. 2018년 2월 8일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사옥을 압수수색합니다. 이때 한 직원이 하드디스크 4개를 들고 튀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죠. 근데 이 하드디스크에서 엉뚱하게 나옵니다. 삼성의 노조화해,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된 문건 6천여 건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거죠. 여기에는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하드에서 나왔습니다. 증거가 쏟아지자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던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 혐의를 재수사하게 됩니다. 두 달 뒤인 2018년 4월 18일 검찰은 삼성전자 서비스를 압수수색합니다. 이때 지하창고에서 200여 개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발견합니다. 하드디스크에서는 전국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이 무더기로 나오죠. 근데 고객이 아니라 대부분 수리기사의 모습과 책상,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일부 CCTV 화면은 컴퓨터 화면 내용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방법용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전날인 4월 17일 KBS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노조가 설립된 2013년에 40만 화소 저화질 CCTV를 얼굴이 식별 가능한 200만 화소 고화질 제품으로 교체했다는 보도를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 서비스 전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CCTV가 노조 감시용으로 사용되었고 삼성전자 서비스의 정보보호 그룹 직원들은 코드만 입력하면 전국의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CCTV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본사 6층에 있다고 폭로하죠. 주요 감시 대상은 노조조합원이 많은 서비스 센터들. 삼성전자 서비스는 CCTV를 상시적으로 살피며 노조 조합원의 복장 불량 같은 행위들이 발견되면 해당 CCTV 화면을 협력업체 사장에게 전달하고 경고장을 주라고 했다고 하죠.
CCTV를 노무 관리나 노조 통제 목적으로 촬영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근데 이 CCTV 교체, 삼성 미래 전략실의 작품입니다. 아까 들고 튀었던 하드로 돌아가보자. 여기 이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있죠? 이게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라고 불리는 미래 전략실에서 노조 대응을 위해 1년에 2번 계열사에게 점검 리스트를 보낸다고 합니다. 각 계열사가 점검을 해서 다시 미래 전략실로 보내면 다시 보완할 상황을 지적해줬다고 하죠. 점검 사항들은 이런 겁니다. 이에 검찰은 삼성 본사 차원의 노조 감시 가능성에 주목하고 삼성전자 서비스 임직원들을 조사하죠. 2019년 4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재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노조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증거였죠. 2014년 삼성은 임직원의 소득공제를 위해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열람해서 시민단체 후원 여부를 파악하고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라는 문건을 만듭니다. 20여 개 계열사 직원 270명의 후원 내역이었죠. 비슷한 자료가 에버랜드 노조 파괴 재판에도 제출되었는데요. 2013년 5월 28일 기부금 확인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16개 계열사 임직원 116명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검찰은 우연히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의 노조와의 문건을 증거로 삼성을 기소합니다. 이재용이 대국민 사과에서 직접 언급까지 했죠. 최근에는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서비스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되었고 업무방해와 노조와의 혐의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부당노동 행위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삼성 서비스 센터는 대부분 협력업체죠. 저희에서는 아닌데 저희는 사용자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의 물건을 수리하지만 삼성전자 서비스 소속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협력업체를 하부 조직처럼 운영하고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만큼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2021년 8월 26일 에버랜드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어영노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삼성그룹이 만든 에버랜드 노동조합이 설립 무효라고 판결합니다. 또한 에버랜드가 조합원들의 차량 번호, 주소, 가족 모임, 가족 건강 정보 등을 파악해서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 위행 및 감시를 통해 수집된 동향을 매일 문건으로 작성한 것이 조합원들에 대한 감시라고 인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랑하는 이재용이라며 유명해진 이 영상은 모든 공정이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전 자동 관리되는 최첨단 팹 반도체 공장입니다. 건설도 스마트 안전 공법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근데 2021년 6월 16일 이 공장의 건설 노동자들이 삼성의 현장 감시 통제와 인권 침해, 노동 착취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에게 앱 설치를 필수로 요구하고 스마트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대의 카메라가 노동자들을 따라다닌다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를 근거로 경고가 퇴출된다면 더더욱 말이죠. 이재용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무노조 경영의 끝을 알렸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첫 단체 교섭도 있었죠.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와 반성을 통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시작일지,
극도로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한 노동 감시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전자이길 기대해 봅니다.